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4월 첫 주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봄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창밖 자연을 바라보면 푸른 빛과 함께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 참 좋습니다. 우리 세종 FM 가족 여러분, 이런 때는 사무실이나 집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서 가벼운 산책을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에도 도움되겠죠. 네, 새 봄을 맞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모든 시민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 함께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고 네. 인사 나누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이고, 저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세종 경희한방병원장 김명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에 우리 세종 FM이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봄날과 같이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가족의 그 안녕을 위해서 제 부족한 말씀이나마 이렇게 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원장님의 말씀 기대됩니다.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소중한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돼서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도 잘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요. 네. 비염이 이제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네. 요새 의료도 많이 발달하고 그 치료가 쉽습니다. 쉬운데 네.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는 그 어린아이의 네. 컨디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확히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원인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알러지 검사를 하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 아이의 컨디션 자체를 먼저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알러지 원인을 찾는다 하더라도 네. 그것만이 이제 비염을 이제 계속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는 코의 점막이 예민해지면서 네. 그 원래의 그 원인 말고도 그와 유사한 다른 거에도 계속 이제 노출이 된다면 안 낫게 되겠죠. 네. 대개 이제 이런 알러지라는 거는 우리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네. 내가 그 원인되는 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네. 그것을 처리하는 그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면 맞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떨어진 거죠. 그렇죠. 네.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도 네. 이 코 점막이 이제 예민해지다 보면은 그와 이제 유사한 자극 물질이 들어와도 이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네. 알러지 비염하고 조금 이제 유사하지만 증상은 좀 다른 그 만성 그 기침 같은 경우에도 네. 가을까지 괜찮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계속 기침을 해요. 계속 그런 경우 기침하고. 있죠. 네네. 네. 그 가래도 잘 안 나오고 그냥 기침만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기침약을 계속 먹어도 낫지도 않고 네. 계속 시간이 지나가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일상적으로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그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계속 이제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겨울철이 되면은 우리가 그 옷이나 이불이나 이런 게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봐도 그 극세사인가요? 극세사? 네, 먼지가 좀 많이 나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옷도 마찬가지고 네. 옷도 우리가 이제 겨울 되면 입는 옷들이 털이 날리거나 그런 옷들을 많이 입게 되지 않습니까? 먼지가 그렇죠? 붙거나 그렇죠.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네. 목도리도 마찬가지로 예. 목도리도 되게 이제 순면으로 돼 있는 거 말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또 그런 게 또 따뜻하니까 그렇죠. 많이 이제 입게 되는데 그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겨울철 돼 갖고 이제 이불을 이제 바꿨는데
네. 계속 기침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저 치료도 안 되고 해서 이제 왔습니다. 와갖고 네. 쭉 체크를 하다 보면 극세사 이불을 일단 치우세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옆에다 치우는 거 아니고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 치워라. 네.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바로 치료가 됩니다. 정말 간단한 약을 잘 써서 그런 것도 네. 아니고 그냥 치료가 됩니다. 그 반려동물에게서도 털이 날리잖아요, 그죠? 많이 날리죠. 특히 고양이가 털이 많다고 얘기 그렇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알러지 일으킬 수 있는 거 알죠? 해도 그냥 키우시나요?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 할 수 없어서 이제 키운다고 그럽니다. 공기청정기 돌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도 강구하면서 키우는 거죠. 근데 안 키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알러지의 그 제일 기본적인 그 치료의 첫 번째는 네. 사실은 그 원인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네네. 거고 네네. 네, 원인을 멀리하는 거. 네. 이게 중요하군요. 네. 아무리 그거를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다 해도 네. 치료 효과도 별로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우리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항원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체를 생기게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일상에서 노출되는 그런 알러지는 백날 노출돼 봐야 갈수록 더 약해지지 거기에 대한 면역력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원인이 무엇인지 좀 잘 찾아봐서 네. 비염이 좋아지길 바라겠고요. 특히 요즘 같은 꽃가루 날리는 시기에는 꽃가루는 막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창문을 잘 닫는다든지 네.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 근데 다른 사람도 다 이 봄날에 그러면 비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내가 좀 이겨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개 그 알러지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비위 쪽이나 네. 비위 쪽이나 그다음에 그쪽을 좀 살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기 걸리는 1차적인 원인을 좀 예방하는 거를 우리 그 젊은 어머니들께서 조금 숙지하고 계시는 게 감기 예방. 그렇죠. 목욕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부주의해서 그게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주의가 있죠? 쉬운 얘기로 이제 이게 알러지 비염이 있다는 거는 대개는 이제 그 코 쪽으로 가는 기운이 떨어지는 건데 네. 가령 이제 코 쪽으로 그 냉기가 이제 전달되면은 네. 코의 그 저항력의 그 방어선이 좀 이제 약해진다는 얘기겠죠. 네. 약해지는데 대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그 두피 쪽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대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겨울날 찬바람을 쐈는데 코감기에 걸렸다? 그거는 약간 좀 말이 뭐라 그러죠? 비약이 좀 심한 거고요. 네. 대개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두피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라면 이제 그 머리 쪽이 좀 너무 차가워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차가운 게 아니고 네. 차갑다고 해서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네. 모공, 네. 쉽게 이런 모공 쪽으로 냉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들을 이제 목욕을 시킬 때 저는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항상 아기들 머리를 먼저 감기는데 머리를 어느 정도 말려라. 그러니까 수건으로 잘 말리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방어를 해놓고 네. 수건이나 이런 걸로 가볍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몸을 닦여라. 그러면은 감기 발생률이 네. 훨씬 줄어들 거다. 특히 이게 코가 좀 민감하고 이런 애들은 그 과정에서 비염이 시작되는 게 많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닦아줘라. 몸을 닦아주는데 그 우리 머리 쪽에 가까운 목이나 등 쪽으로 그쪽 모공도 잘 보호를 해주고 잘 보호해주라는 거는 그게 이제 열린 상태에서 찬 기운이 안 들어가게. 네네. 지금 이제 일반 분들은 그건 있을 거예요. 목욕하고 나서 드라이기로 머리부터 목 뒤를 따뜻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 네네. 그런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2차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는 요새는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비가 조금 오거나 이제 봄비가 오거나 이럴 때 잠깐
잠깐 비가 온단 말이에요. 조금 그죠? 네. 우산도 없고. 그러면 야 우리 빨리 뛰어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알러지 비염이나 이렇게 코가 좀 약한 분들, 네. 이런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감기가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보면은 머리 쪽으로 찬 기운이 들어간다는 그런 그렇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렇게 비염 때문에 뭐 잠을 잘 못 자거나 하게 되면은 성장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있죠. 이제 신생아들 예를 들어보면 그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어머님들이 그 밤에 특히 밤에 아기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네.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 아기들이 일단은 뭐 한 2-3시간 만에 깨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신생아를 낳고 나서 산모분들이 사실은 그때 컨디션이 제일 좋은 때라고 저는 이렇게 항상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는데 네. 그 전에 한 몇십 년 동안은 자기 혼자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한 생명을 10개월 동안 키우는데 우리 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키우다가 아기가 이제 밖으로 나왔어. 네. 그 상태에서는 산모들이 컨디션이 일생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10개월 동안 부담을 가졌던 아이가 밖에 나갔어. 생명이 나갔어. 네. 그동안 극대화된 이 효율성이 남아있어. 근데 산모들은 아기 낳았을 때 막 힘들고, 뭐 출혈이 많고, 뭐 수술, 뭐 후유증, 뭐 해서 그때가 오히려 컨디션이 제일 나쁘다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컨디션이 제일 좋은 때다. 그래서 이때 그 아기 가졌을 때 쪘던 살들도 다 빼기가 쉽고, 네. 그 다음에 뭐 산후풍도 이때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그 관절 질환이나 이런 네네. 것도 오히려 이때 치료가 더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그거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아이를 키우는 거, 신생아를 키우는 그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애가 아무 때나 깨고 뭐 그렇죠. 그리고 애가 잠도 잘 안 자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애기들이 잠을 잘 자는 조건은 그냥 단순합니다. 우리 성인들이 이야기해도 그 온도, 네. 그다음에 습도, 이게 사실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장이 좀 편안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아기들이 잠을 잘 안 잘 때 보면은 뭐 배고파서 뭐 그다음에 뭐 대소변을 봐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단순히 그냥 코가 막혀서 못 자는 경우도 많아요, 상당히. 그러니까요. 비염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요새 분들은 그 면봉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그죠? 코에 물 적셔서 그냥 간단히 뚫어만 줘도 되고, 가습기로 뭐 습도를 맞추고 이러는 거는 애기한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그런 방식이니까. 가습기 많이 사용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자연 가습이 좀 낫지 않나. 빨래를 넣는다든지. 네네. 근데 또 또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도 또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가령 빨래할 때 넣는 뭐 합성 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저는 자연 가습이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뭐 온도를 맞추거나 가습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애기하고의 그 밸런스가 안 맞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더 그렇죠. 다른 쪽으로도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공격적인 가습기보다는 좀 자연적으로 가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쉬운 게 빨래를 널어주는 거, 아니면 뭐 젖은 수건 같은 거. 그렇죠. 네. 그거나 아니면 뭐 물 받아놓고 네. 물탱크 같은 거 뭐 하나 그죠? 탱크라 그래서 뭐 큰 거 말고 네. 뭐 어항 정도 그런 사이즈 그죠? 예.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가습기를 요새는 뭐 가습기도 좋은 게 많으니까 그죠? 가습기를 해도 아이 바로 옆에도 하지 마시고 거실에다가 그렇죠. 조금 멀찌감치 해서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자연가습에 속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런 방법들 좀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질문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구내염 때문에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구내염 하면 일단은 염증이니까 네. 우리가 염증을 바이러스 질환, 박테리아 질환 뭐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거보다 그 이전 단계, 초기 단계도 있겠죠. 간단한 염증, 그죠? 간단한 네. 염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구내염이 이제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몸이 힘들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네, 힘든데 그냥 우리가 몸이 힘들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 몸이 힘든 건데 아이들이 몸이 힘들어 봐야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많이 뛰어노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기가 그 맞는 만큼 뛰어놀겠죠. 네. 물론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뭐 지나치게 뭐 뛰어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뛰어노는 것처럼 또 아이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고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나 요새 힘들어. 근데 보니까 입이 헐고 그죠? 네, 그렇죠. 혀가 헐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단지 아기들 구내염 같은 경우는 뭐 바이러스 질환이나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제 주의를 하죠. 그죠? 네. 주의를 해갖고 그 유치원에서 만약 발생했다 하면은 뭐 격리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의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치료는 뭐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뭐 연고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액체로 된 거 이런 거 일단은 있고 네. 일단은 있고 뭐 치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증상 치료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일단은 애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든가 그걸 파악해서 염증이 일어난 원인. 그렇죠. 네. 그걸 파악해서 아기를 좀 이제 뭐라 하죠? 좀 보강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습관적으로 만약에 구내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아이를 좀 이렇게 상태를 봐서 보강을 해줄 게 있으면 보강을 해주고 네. 주의를 할 게 있으면 또 주의를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렇군요. 되게 이제 그런 경우 애들이 대개는 이제 B 쪽이 약한 애들이 많고요. B 쪽이 약한 애들이 많고 좀 뭐 예민한 애들, 네. 예민하고 좀 꼼꼼하거나 자기가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네. 자기 주도적인 아이인가요? 네. 어쨌든 그런 좀 예민한 친구들이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네.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너무 다그치거나 이런 것들도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 댓글 참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주부인데요. 출산 후 산후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 여기저기가 쑤시고 복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뭐 남자들은 모르는 산후통, 산후병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네, 아주 좋은 주시죠. 질문입니다. 네. 특히 20대 후반의 주부고 사실 제일 컨디션이 좋을 때입니다. 제일 그래요? 좋은 때인데 어쨌든 산후병으로 고생을 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제일 좋은 때인데 그때 방해하는 게 이제 아이들이 잠을 계속 뒤척여서 깨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를 낳고 나서 네. 그러니까 아기가 100일이 될 때까지 그때가 가장 예방에도 좋고 네. 평소에 알았던 질환을 어떻게 보면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 네.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산후병을 앓는다 하는 거는 그걸 예방하는 방법이 아주 쉬운데 사실은 네.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뭘까요? 쉽다고 말씀하시니까 솔깃합니다. 바로. 네. 산모분들이 네. 이제 항상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아기를 낳고 나서 뭐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뭐 무릎이 아프고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산후병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는 산후병이 아니고요. 네. 아직은. 근데 거기다 단서를 붙입니다. 아직은 네. 산후병은 아니고 이거는 단순한 근육 관절 질환이다. 일시적인 근육 관절 질환이다.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만약 주의를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이제 산후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우리가 모든 게 사실은 열리는 거거든요. 네. 관절도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관절도 열리고 그다음에 모든 게 열리고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 뭐 땀도 나고 그러면서 또 모공도 열리고 네. 모든 게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산후병을 교통사고 환자들이 올 때 산후병 예를 많이 예를 들어주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네. 예. 근데 오늘 이제 거꾸로, 네. 산후병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를 거꾸로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네. 교통사고 환자들 이제 오시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가다가 넘어져서 삐끗했다 하는 네. 거는 우리 사람 키 높이를 생각해 봤을 때 되게 한 1m 전후? 그렇죠. 그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데, 네. 교통사고를 당하고 오신 분들한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한 2층 높이에서 떨어진 거냐?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거냐? 심하면 뭐 한 5, 6층 높이에 떨어진 거냐? 우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충격이 얼마나 큰지. 네네. 네. 왜 그러냐? 가다가 그냥 넘어진 분들은 그 충격이 살, 깊어야 뭐 지방, 네. 조금 심하면 뭐 뼈. 네. 근데 뼈 같은 경우도 뭐 진짜 넘어질 때 자세라든가 어떤 부딪히는 그 장소에 따라서 뭐 골절이 올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충격은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충격이 좀 강해서 그럴 뿐이지 그 몸 전체에 오는 충격은 좀 다릅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는 산후병을 감기로 일단 비유를 해드리는데요. 네. 일반적인 감기는 이제 아까도 우리가 쭉 말씀을 하셨지만 뭐 알러지 비염이나 뭐 그다음에 인후염이나 그다음에 기관지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네. 약간 바깥쪽하고 좀 가까운 쪽,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산후병은 그 감기가 뼛속까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이. 그렇죠. 네. 뼛속까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한번 걸리면 왜 잘 안 낫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해마다 옛날 우리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내가 아기를 여름에 낳는데 여름철만 되면 아프다. 네, 산후조리 잘못해서 그랬다. 네. 얘기하시죠. 근데 그 환경이 이제 비슷하니까 네. 그 환경이 비슷하니까 우리 몸에서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서 그때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게 뼛속까지 들어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를 낳고 나서 모든 게 열리는데 관절까지 지금 열린단 말이에요. 모공부터 해갖고 모든 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감기 기운이 들어간다 보시면 감기 기운 중에서도 무슨 기운이 들어가냐? 찬 기운이 들어간다 보시면 맞는 거죠.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기 낳고 나서 자연스럽게 땀이 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일부러 또 뭐 살을 빼야지 아니면 뭐 노폐물을 빼야지 해서 뭐 일부러 땀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거기까지는 괜찮고 네. 거기까지는 괜찮고 그 땀이 나고 나서 그 모공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땀을 흘리고 나서 네. 어떻게 모공 관리를 잘해야 되냐. 자, 이제 아기 낳을 때 뭐 막 그 손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막 손목이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뭐
한쪽 다리를 뭐 너무 힘을 줬더니 뭐 무릎이 아프고 뭐 고관절이 아프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죠. 네. 근데 땀이 났어. 땀이 났는데 내가 그 더우니까 네. 목욕을 했어. 자, 그런 경우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때 너무 그렇죠? 좀 차가운 물로 하거나 그렇죠. 차가운 물로 안 하더라도 어쨌든 닦고 나서 그 바람이라는 건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물이 있으면 바람이 있고 우리 이런 실내에도 실내 그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어떤 이동하는 기운이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기운.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냉기를 이제 끌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자, 손목이 아픈 분이 왔어요. 손목이 아픈 분이 왔는데 제가 주의사항, 자, 아직까지는 이게 산후풍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하시고 대신 당신이 땀을 흘렸을 때 여기를 땀을 잘 닦아줘라. 잘 닦아주고 그 다음에 뭐 물을 만지거나 이렇게 해라. 산후풍이 생각보다 오히려 겨울 산모들보다 여름 산모들이 많을 수가 있죠. 그죠? 잘 안 싸매고 그렇죠. 그냥 열려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네네. 특히 옛날보다 요새는 이제 에어컨들을 많이 틀으니까 네. 또 요새 분들은 또 기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못 느끼거든요. 못 느끼는데 얘들은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여름철에 좀 있으면 이제 더워지고 하는데 여름철에 그 모공 관리를 네. 잘 하셔야 된다고. 모공 관리해서 뭐 여자분들 그 얼굴 그 피부 관리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그렇게 그 보통의 아이들 그 감기 예방에서는 아까 제가 저기 머리 쪽 두피 쪽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네. 산모들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런 모든 관절 있는 쪽으로 다 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령 땀이 났을 때 땀을 이렇게 잘 그 수건이나 이런 걸로 잘 이렇게 문지르듯이 닦고 그죠? 문지르듯이 닦고 땀이 남아 있으면 그게 식으면서 다시 또 찬 기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산후풍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잘 숙지를 하시는 게 또 아기들 키우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들 감기 걸리는 것도 되게 그런 범죄에 들어가 있거든요. 비슷한 그렇죠. 그런. 네. 날씨가 춥다 해서 감기 걸리는 거 아니고 네. 우리가 찬 거를 많이 마신다 해서 감기 걸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 밖에도 차가울 때 이제 감기가 잘 걸린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찬 걸 마시고 밖에도 차갑고. 그럼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뭐 모공이나 뭐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른 건데 전체적으로 온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군요. 시간이 또 다 돼서요. 오늘은 요 질문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긴장되기도 하고 저도 설레는 마음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청취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청취 소감도 남겨주시고 건강상담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오늘 수고하신 분은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